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 하면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이냐 주택외냐는 공구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니까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군은 수도권이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양평군은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시험에 이게 6, 30, 30 가로 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올 5월 말까지는 유예돼 있어요. 과태료를 안 해도. 그럼 올 5월 말까지 2021년 6월 1일 체결된 거 2년 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처벌은 또 이미 지나가는 거는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임대차,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라고 하는 목적이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리고 건물주들은 세금 폭탄 때리려고 신고하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 지인들, 그 임대사업 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한 사람들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왔대요. 안 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아까 6천만 원 또는 보증금 30만원 초과니까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연세를 1년에 연세를 600만원 받더라고요. 근데 600만원을 받는데 이 600만원에 350만원은 차임, 250만원은 관리비 이렇게 해서 받더라고요. 연세 1년에 한 번 대학교 앞에. 이러면은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월세가 30만원 초과면 360만원 초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더라고. 그럼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부추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개사가 시켜서 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또는 교사범이 될 수도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로 쓰지도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 받으면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될 게 없잖아.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원룸 같은 거 이런 걸 관리비를 250만원 이렇게 받았다가 실제 전혀 쓰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죠. 그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보면 원룸 같으면 관리비를 거의 5만원 뭐 이 정도 받았어요. 제가 할 때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5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한 1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관리비로 책정해가지고 실제로 관리비로 쓰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도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시 30일이고요. 신고 간청에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의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 일방 당사자면. 근데 개공이 중개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임대차 신고는 할 의무는 없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다만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개공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공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 필증을 발급받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정정 가능하고요. 해제 신고,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입 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단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이 법상 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확정일자 받으려면 아마 600원인가 이런 걸 돈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보니까 돈 내지도 않습니다. 금쟁이나 금정체계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또 했던 내용 반복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증빙자료와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라도 개공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금액은 변경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2+2, 2년 했다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2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연장만 해주고 차임은 월세는 올린 게 없다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변경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신고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만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장한테 신고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주민센터에 그냥 가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면 그게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정부는 세입자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고요.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없고 본인만 전자문서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신분증은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임대차 신고든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방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체결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들고 가면 되고 계약서 없으면 계약 체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고사항 기재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신고서 제출로 간주된다. 전자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어제 다 했던 내용 계속 반복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상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관련 법령이 아까 말했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또는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요게 2024년 1월 1일 올해 바뀐 내용인데요. 즉 임대차 신고서에 개업공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죠.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이게 교재 만들고 나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서에 이게 좀 약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없는데 또 신고서에 중개거래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으니까 그 담당 공무원도 좀 애매하게 말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신고서 가져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서명 날인하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그걸 제출하세요 하고 찍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냥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적으면 된답니다. 공무원이.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뭐냐면 개정 이유는 밝히기를 전세 사기 등을 당한 세입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협회 공제금 같은 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업공개사 누군지 몰라서 이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기재하도록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및.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외에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 서명 및 날인으로 신설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자, 우리 교재 147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47번.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는데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리니언시가 고해성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천주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적었습니다 하고 미리 폭로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가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그런데 요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안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준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가태료를 면제 감경받고 네 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완전 상습범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입니다.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 혜택 주려고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되도록 외국인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판례를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제1동포는 외국인 아닙니다. 이 법상. 그러나 미국 시민권 스티브 유승준 씨는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안 가도 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캐나다 시민권, 호주 시민권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특례 적용된다고 이거. 자, 외국인 특례.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인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매매계약은 X. 이 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매매계약은 X. 이 말은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다, 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X라는 뜻이. 암기 프린트 27번에도 있죠.
암기 프린트 27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매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30일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매매 X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매매는 신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X라는 말이 따라서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고요. 나머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그 뜻입니다. 시험에 출제돼서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 30일이라고 30일.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판결, 경매, 상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되는 게 외국 시민권 취득한 경우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니면 또 기화하는 경우가 있죠. 일본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되려면 기화해야 되죠. 추성훈 씨 이런 분들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으로 아마 기화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가제인데요.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자, 허가 받아야 되는 거 하기에 앞서 먼저 위탁 관련 인적사항 신고인데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탁 관련을 지정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거 조사하려고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만 해놓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어디 세놓고 하려면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 위탁 관련을 지정해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허가 대상 이 암기 프린트 27번에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군문명자야 이게 신설됐습니다.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요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없다가 군문명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입니다. 군문명자야 암기 프린트 27번 이 5군데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 자, 우리 교재의 127페이지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1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이게 1개월이 45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 밑줄 쳐놓으세요. 이 숫자는 사실 암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왜 1개월이냐 2개월 아니고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죠. 뭐 공법이고 무슨 법이고 다 법마다 이게 숫자가 있으니까 그 시험에는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13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군문명자야 요거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명자야 이 5군데 해당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받습니다. 군사기지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받는 게 아니고 아까는 외국인 특례였고요. 요거는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정된 허가구역이 서울에는 구룡마을이라든지 요즘은 허가구역을 특정 지번만, 특정 인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마 서울도 아파트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같은 강남이라도 이렇게 특정 중개사물, 특정 건물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정을 한 거고요. 아까 군문, 명자야 이거는 지정한 게 아니라 아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무조건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만 허가받으면 됩니다. 지정 안 됐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누가 그러면 지정을 하느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인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면 원칙 시도이사인데 같은 시도라도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답니다. 같은 시도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투기가 생행하는 지역입니다. 시험에 주택 투기가 생행한다면 그건 아니라고요. 주택 투기가 생행하는 것은 투기과일지구 이런 거죠. 토지에 대한 투기가 생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이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7번 밑줄 지놓으세요. 41번에 동그라미 7번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130페이지인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토지의 투기가 생겨나고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하고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정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해주는데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이 통지해주는데 국토부 장관이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만약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겠어요? 허가구역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장이 통지해 주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일반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공주파 7공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숫자 7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5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15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15번 39번에 15번 해제, 축소도 지정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해제, 축소는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안 하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만약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하고 광진구청장 의견을 청취하면 광진구청장은 허가구역으로 예, 계속 연장하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많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성행해야 당선 낼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투기, 투자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허가구역 지정되면 굉장히 허가받기가 까다롭거든요. 실수요성이 없으면 허가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가급적 지정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선거철 돼가니까 무조건 뭐 해준다, 개발한다 이렇게 하지 규제해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대체로. 부동산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레바퀴하고 똑같아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수레바퀴가 바람이 정상적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폭등하는 거는 바람이 막 타이어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폭락을 하는 건 아예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그러면 굴레 수레바퀴가 굴러가려면 펑크 나면 거의 못 굴러가죠. 아예. 근데 부풀어 오른 거는 누군가가 먹는 사람이 있다고 이걸. 그러니까 어느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굴러갈 수 있다고 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사람들이 돈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오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잖아요. 주식 이런 거에 비해서 환금성,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빨리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조금은 너무 폭등을 하면 안 되지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지정했는데 또 5년 더 연장해버리면 거기 토지 소유주들은 팔아먹기 힘들잖아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132페이지인데요.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니까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인데 그러면 아파트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만 허가 받는데 건물은 허가 안 받는데요? 아파트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습니다. 제가 아까 아파트는 허가 받는다 했어요. 오히려 빌라 같은 거는 허가 안 받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건물만 거래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토지 지분은 빼고 건물만 거래할 수가 없어요.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요. 아파트도. 만약에 단독주택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토지는 취득 안 하고. 근데 판례가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거래하고 있죠. 그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을 같이 거래했는데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건물만 취득하겠다. 토지는 취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처음부터 건물만 취득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토지 건물을 같이 취득하려고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럼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고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허가 대상 권리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허가 대상 권리는 지상권이 답이었는데 가정답,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반드시 유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유상인지 무상인지 표시를 안 했다고. 유상계약만, 무상 증여계약 이런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 하는 경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유상계약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자, 132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32번 허가 기준 면적이 나와 있네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2배씩 올라가고 있죠.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 1000. 그래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기준 면적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물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따로 기준 면적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따로 정했으면 그 따로 정한 기준 면적을 적용받습니다.
일정 기준 면적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는다. 일정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합니다. 어디다가?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고요. 허가 신청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정답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허가 신청해 줄 의무 없죠?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안 들어간다고요? 자,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또는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통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기준은 실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주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이징역이나 100분의 30입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밑줄 치시겠습니다. (19번) (20번) 지금 19번이네요.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 명자야 이 5군데서 외국인 특례에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2천만 원이라고 했죠. 여기는 2년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동네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안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정강훈 목사님이 이게 그 사우나 건물을 교회로 사용한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 받았어요. 막 그 주민들이 민원 넣고 난리 났었다고 허가해주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또 알받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재개발해야 되는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허가 처분 받았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면 반드시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통법규 주차 위반해가지고 스피커 끊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의신청하면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의 안 받아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의신청할 수만 있는 거지.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의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 받아줘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받아줍니다. 토지 이용 의무 기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